안녕하세요. 토마스 아카데미 논술학원의 임국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우리 학교를 입학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따끈따끈한 새내기를 모시고, 자, 연세대학교 합격자에게 묻는다.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신 분은 연세대학교 최초 합격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3학번 강서현이라고 합니다. 와. 네. 자, 뭐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뭔가 논술로 정말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뭔가 굉장히 로또 당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연대에 가보니까 실제로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조금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우리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 자기소개서 뭐 간단하게 뭐 본인의 학과랑 얘기를 했으니까 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언제 시작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초부터 바로 논술을 3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이 친구가. 3월이면은 정말 딱 1년 전이네요. 우리 지금 이 촬영 시점이 3월이니까. 근데 뭐 3월이 굉장히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3월이 부담스러운 시기잖아요. 고3 딱 올라간 시기이고, 그리고 바로 4월에 중간고사가 있고, 그리고 또 5월 또 지나면 6월 달에 또 중간고사가 있단 말이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좀 1학기가 내신도 들어가고 반영이 되고 학종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딱 3월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은. 저는 일단 논술이 아무래도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다른 뭐 암기 과목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좀 느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해서 3월도 굉장히 좀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네, 저는 그랬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 그때부터 논술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3월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보통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쵸. 네, 많이 시작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그 답답함, 3월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시작들을 안 하시는데 논술은 결국에는 누적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3월에 시작했느냐 7월에 시작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통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통계를 막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군요. 3월에 시작한 친구와 7월에 시작한 합격률은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7월 이후부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10월에 연대가 시험을 봤잖아요. 네. 그럼 7, 8, 9, 10월 초거든요. 딱 3개월 준비하고 연세대라니요. 제발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로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 수능하고 논술 같이 공부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전 수능을 작파하고 논술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공부 비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수시 성적이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엔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정시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논술 같은 경우 되게 부수적인 2차적인 걸로 생각하고 맞아요, 부수적이에요. 네, 거의 정시를 90% 이상 준비하고 정말 학원 수업만 듣고 한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그 정도만 논술에 할애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정말 다 수능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주중에 수능 공부로 몰빵하고 네. 저희가 주말에 만나서 공부했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이 4시간이었어가지고 4시간만 딱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수능에 인생을 바쳤다. 네. 고3을 바쳤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글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공부 몇 시간씩 한 것 같아요? 저는 수능 공부. 기본적으로 3학년 들어와서는 한 번도 10시간 안 넘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멋있다. 네. 월화수목금 네네. 일 다. 일요일은 하루 정도는 좀 쉬어서 쉬고. 한 5시간? 그 정도 5시간 한 거 같고 하고 나머지는 한 항상 10시간 네, 정도. 10시간 넘게. 그러면 평균 10시간 잡고 60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에 쉴 때 그때 논술을 하시는. 그럼 60시간 중에 4시간은 이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을 안 갔잖아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수능은 왜 공부했니?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더 상위의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눈앞에 있는 수능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어서 논술을 하면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극복했냐? 뭘 극복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논술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수능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어떠셨어요? 모의고사랑 수능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네, 진짜 달라서 저는 10월 달까지는 정말 성적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계속 올랐구나. 네, 11월 달에 11월 달에. 네, 맞아요. 수능을 진짜 좀 많이 못 본 케이스여서. 아니 근데 선생님이 기억이 나. 네. 너가 망했어요 이런 게 네. 기억나. 아니 근데 떨었어? 수능 볼 때? 저 체했어요, 수능 날에. 체했어. 네. 체했대요. 수아 진짜 잘하는데 긴장하니까. 네, 진짜 원래 안 떨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떤다는 생각도 못하게 이제 체하는 경우들도 있고 컨디션의 난조를 그날 하루 딱 보이는 순간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안전망, 뭔가 안전한 쿠션들을 조금 많이 깔아 놓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논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학과가 국문학과인데 이제 솔직히 학과 어떻게 선택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근데 항상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 국어 교사였어가지고 맞아. 네, 국어 국문학과를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원을 할 때 국어 국문학과가 되게 경쟁률이 처음부터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좀 경쟁률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소신 있게 가자는 마음으로 내가 그 국문과 굳이 왜 쓰냐고 내가 막 그랬었잖아.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쓰기를 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만족도가 좋은데요. 일단 그 학과 선택할 때 이 친구는 워낙 본인이 워너비였기 때문에 괜찮지만 보통 그렇게 내가 진짜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투철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기본적으로 수학 성적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수학이 뭐 솔직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수학 몇 등급이었어요? 3학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뭐 수학 성적 수능을 기준으로 진짜 최악이었는데 1학년 때는 수능 공부도 안 했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하는 성향이 있어서 거의 1학년 때는 6, 7등급이었거든요. 모의고사가. 그래서 와 진짜 심각하다 하고 3학년 때 이제 정시로 돌려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3등급 좀 잘하면 2등급 후반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드라마틱하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연대는 못 갔을 것 같아서요. 그 네. 왜냐면 이제 3학년 때 쭉 이게 올려놓은 게 아주 탄탄하게 1학년 때부터 쫙 올라온 상태가 아니라 이게 3학년 때 쭉 올린 상태여가지고 긴장을 딱 해버리면 본인의 원래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학이나 뭐 갑자기 이제 등급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고사에서 굉장히 큰 이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시험에서의 성적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6등급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는 수리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극심한 사회계열, 경영경제는 특히 언론 홍보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리 문제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저는 여기 토마스 아카데미 수리노트 선생님이 뭔가 이번 연도에는 수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약간 그거를 완전 맹신을 하고서 수열 문제를 정말 모든 개념 문제집에 있는 수열 문제를 풀고 그거를 증명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하필 이번에 수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교롭다. 네, 공교롭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거야? 네, 바로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선생님이 잘 찝어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네요. 지집에. 그렇네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열심히 본인이 근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그렇게 넓게 퍼져 있지 않아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수능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3, 4등급만 해도 풀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맞아요. 약간 문제 자체는 되게 수리는 쉬웠는데
글하고 어떻게 연결 짓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저도 답은 틀렸거든요. 과정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야. 답을 네, 틀렸으나 답을 틀렸어요. 풀이 과정이 맞으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꼭 학생들한테 조금 응원의 메시지.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연세대는 믿고 거르는 그런 짓을 왜 하세요? 이렇게 연세대를 합격을 해서 이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편입 입시에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간절하게 연고대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시고사 이렇게 딱 합격해버리면 너무 좋죠. 본투비 연세대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뭐 학원 과제 이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러기도 귀찮아서 하고. 안 했고 일단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 과제만 해도 시간이 좀 모자른 상태여서 학원 과제만 해도 네, 그것만 했고 음. 가끔씩 이제 막 다른 수능 공부하다가 아 너무 실증 난다, 재미없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써주신 거 답안 한 번 했고 그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뭐 1, 20분? 근데 정말 그 정도 네, 더 그 안 할 정도. 때도 있었고 맞아요. 네. 안 읽어올 때가 더 많지.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모든 과정이 거의 끝나고 따로 논술 공부를 뭔가 과제가 뭔가 특별히 주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1대1로 첨삭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대비를 또 하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글을 제대로 한번 써보고 해설 강의 듣고 첨삭받고 이게 한 큐에 딱 4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뭔가를 또 추가적으로 번거롭게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 조금 매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중반기말 때 저희가 학원에서 당연히 뭐 수강료 유예해서 수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신 대비 기간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복습 같은 경우가 한 30분 정도 혹은 30분 이내로 답안을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정도였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이게 같은 맥락인데 학습량, 논술 공부 시간 하루 평균 없어요. 네, 없어요. 논술 학원에서 다 맞죠? 네. 저와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정말 왜냐면 저도 이제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수능을 어렵게 공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논술을 복습을 해라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만 하고 모든 것을 끝낸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 학원에서의 모토이기 때문에 뭔가 따로 뭔가 특별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국어 공부를 매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잔소리 엄청 많이 했지. 네. 국어 지문을 매일 하루에 적어도 3개씩은 반드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독해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지문 공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국어 공부는 필요합니다. 독서량이 혹시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 네, 중학교 때까지 많이 읽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웬만하면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가고자 했으니까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고3 때 올라와서는 정말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한번 궁금해. 책을 읽은 게 논술고사에서 지문 독해할 때 내가 아는 거 나왔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건 진짜 아니고 진짜 아니죠. 저는 솔직히 독서랑 논술이랑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속도 말고는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글을 좀 빨리 읽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서 논술할 때 글을 좀 빨리 읽고 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정도에만 그쳤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게 독서와 독해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 독서는요 말 그대로 마음의 양식이에요. 굉장히 일회적이고요. 읽어서 내가 이런 내용이구나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충만한 은혜와 함께 뭐 이런 재미를 느끼고 이런 게 독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독서를 안 해서 논술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중에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학생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주중에는 수능 공부해야죠. 학원 다녀야 되죠. 잠은 안 잡니까? 독서량 자체가 논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저는 사실
독서를 한 번도 제대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합격생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친구가 국문과 가려고 하니까 조금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글 안 읽어요. 맞아요. 자, 뭐 저희 학원 어떻게 오셨어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하긴 했어. 아, 저는 고등학교 예비 고3 때 엄마가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마미의 정보력이군요. 토마스 아카데미 윈터스쿨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원장 선생님과 컨설팅에서 이 정도면은 수시로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절대 못 간다라는 거를 듣고 추천을 받아서 논술을 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을. 네. 그럼 저는 어떻게 골랐어요? 추천인가요? 추천해 주셨어요. 왜 날 추천했어? 잘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못 살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너무 좋고 저희 학원의 모든 강사분들이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믿고 여러분들이 좀 하셔도 되는데 정말 이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코어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논술이 1:1 도제식 교육이라서 선생님하고 매주 1:1로 독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선생님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힘들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편안하고 재미있고 1:1로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저희 학원 강사진의 어떤 퀄리티는 믿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훈련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나오네요. 자, 논술 실력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는가 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논술 3개월 차인데 느는 느낌이 안 든다. 너도 그랬니? 저도 이거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받은 불안했어요? 저는 파이널 듣는 중에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저 불면증이 와가지고 전혀 전혀 몰랐는데 불면증이라고? 그러니까 수능 긴장감까지 같이 하니까 파이널 때 그랬고, 불안했구나. 네, 그리고 저는 파이널 때 글을 제대로 한 번도 완벽하게 완성한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맨날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혼나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내가 혼냈어? 네, 약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랑의 맴매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뭐 이 똥강아지가 가장 큰 욕이랍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뭔가 이 친구의 역량은 분명히 있는데 개념어가 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막판에. 근데 저만큼 학생들 저 이상이겠죠. 난 내가 정말 나 혼자 똥줄이 탄다고.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한테 막 잔소리. 내가 시험 보러 가냐? 왜 너네들은 왜 이렇게 차분하니? 뭐 이런 얘기 마음으로 그랬군요. 몰랐어. 그래서 3개월 차면은 귀엽죠? 근데 저는 한 8개월, 9개월 해도 계속 불안했는데 3개월 차면 벌써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불안해질 거다. 네, 수능 당하면 불안해져요. 맞아요. 네. 그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을 안 했나? 그냥 불안한 대로? 아니요, 그냥 계속 약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면 차라리 그 불안함을 차라리 에너지로 다른 데로 바꿔서, 돌려. 네. 진짜 명언이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불안함을 계속 쫓다 보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럴 땐 다른 데로 눈을 돌리시는 게 왜냐면 어차피 수능 공부는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럴 때 그냥 루틴으로 계속 루틴한 여러분들의 수능 공부를 해주시는 게 진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논술고사 당일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시험장 분위기랑 뭐 가져갔는지. 일단 시험장 분위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그 연세대 본캠에서 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고사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들 너무 열심히 뭔가를 들여보고 있어가지고 나만 약간 준비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도 거의 가져갔던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준 수업 자료 안 가져갔어? 열심히 했으니까. 역시 열심히 했으니까. 신이네요, 이 친구. 근데 어차피 머릿속에 있다. 네, 근데 가져갔던 거가 거의 없는데 근데 그런 거는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수첩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대조적인 개념들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뭐 미시적, 거시적 이런 것처럼 그런 거는 가져가서 잠깐 개념어 정리한 거. 네, 봤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이게 진짜예요. 네, 없습니다. 제가 맨날 편입하는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뭐가 문제냐면
무슨 말, 그러니까 진짜 아예 못 쓰겠다가 아니라 쓸 수 있겠는데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이걸 정확한 뾰족한 개념으로 딱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어 정리한 걸 좀 가지고 와서 그때 그걸 보지 막 시험장에서 뭐 이만큼 싸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냥 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다 하수구나. 그냥 나는 자신감 있게. 제가 항상 그거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라. 굳이 막 이것저것 보따리 막 싸들고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소 열심히 하면 머릿속에 있다. 이런 주옥 같은 얘기를. 어떤 점 시험 볼 때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저는 실제로 제 옆에 있던 분이 시험지를 2번을 바꾸시더라고요. 원고지를. 네, 원고지를 2번 바꾸셔가지고 얼마나 떨렸을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글을 완성을 거의 못하고 내셔가지고 절대 웬만하면 원고지를 바꾸지 마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기세에 눌리지 마라. 약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맞아. 네. 뭐 쌓아놓고 보면 다 무시하시면 돼요. 네네. 준비가 안 됐구만 뭐 이런 거. 이런 마음 편안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원고지 너무 자주 교체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원고지 한 큐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논술고사 딱 직후에 붙었어 이런 느낌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논술 시험 몇 개 보러 갔어요? 저는 연세대가 그 논술 수능 바로 다음 날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6개 논술을 썼는데 5개를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는 보러 갔어요. 한양대는 뭔가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원서비가 너무 아까워서 보러 갔었는데, 근데 한양대까지 붙었어야지. 저 근데 한양대는 너무 쉬워가지고 30분 동안 풀고 너무 쉬운데 이러고 잤어요. 시험장에서. 이거 봐봐 지금 연대를 붙어놓으니까 지금 한양대 가기가 싫은 거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정말. 한양대는 예비도 없이 떨어지고. 잘했어요. 네. 다른 친구에 기회를 줘야죠. 네. 어차피 붙어도 나눠줄 거면서. 그쵸. 정말. 연대는 시험 보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쓸 만큼은 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각종 사이트들 올라오는 답안을 보면은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한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논술고사 끝나면 SNS 보지 말라고 진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네, 진짜 보면 안 돼요, 그거. 고마워.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다 자기 입장으로 글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본 게 맞거든. 다 자기가 본 관점으로 올리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붙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올린 사람들이 이게 맞다 난리가 나. 거기서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면 다음 시험이 되게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SNS 뭐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바에는 수능 공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이거 논술 보고 처음에 이거 너무 쉽다고 수리논술 하나 틀리면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사이트 같은 데서. 근데 저는 수리논술 틀렸는데 무려 틀렸다. 좋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들이다. 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학생들한테 항상 하고 싶었던 얘기. 근데 보지 말라고 해도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 이분도 보셨잖아요. 도움이 안 되더라. 도움이 안 돼. 다음 거 질문. 네. 합격의 순간 이 친구 막 눈물 10갈래로 막 흘리면서 막 통화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어땠어? 저는 그 전날 수능을 평소에 보던 것보다 많이 못 봐가지고 정말 재수를 결심을 하고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조기 발표로 합격이 나와가지고 약간 하늘이 날 살렸구나,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 논술도 사이트에서 나 네. 망했구나를 했는데 볼 때 안 떨렸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저는 그 연대는 당연히 떨어졌겠거니 생각하고 보지 않았는데 엄마가 조회를 해보시더라고요. 궁금하다고. 떨어져도 그냥 한번 보자. 불합격이라도 그래서 보자. 엄마가 조회하시고 네. 이리 와봐! 를 하신 거예요? 전화로 오셨었어요. 전화로. 네. 엄마가 너무 궁금해. 그 엄마랑 통화한 거 기억나겠네.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보고서 그냥 계속 울었죠. 너무 감격의 순간이었죠. 네. 전 너무 좋았어요. 합격하고 나서 뭐 제일 하고 싶었어? 저는 진짜 수험 생활 때 제가 잠이 진짜 많았는데 잘 못 자가지고 맨날 공부하느라,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잠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아서. 네, 수업 시간에 안 졸아서. 어떻게 참았대? 너무 재밌었지?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정신력이 진짜 네. 대단하다. 잠 많은 줄 몰랐어. 그래서 잠자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네, 잠자고 싶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었고 여행 가고 싶었고 여행 그래, 하고 맞아. 싶었어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가까운 데로 다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유 정말 다시 또 그 합격의 순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너무 좋네요. 자 지금 한 달 다녔나? 네, 한 달. 어때요 거기? 일단은 연세대학교는 1학년 때는 송도에서 다니니까 되게 1학년들만 모여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왜냐면은 근데 밥 사주는 형 언니가 없네? 그런 분들은 없지만 뭐야 대학 가면 선배들이 요새 코로나 뒤여서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하긴 선생님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대학 다녔으니 그렇네요. 거의 새내기는 몇 달을 밥값이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신촌으로 오면 사주시니까. 신촌으로 가면 선배들을 또 만날 수 네, 있어요? 많아요. 선배를 어떻게 알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네,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이나 개강총회 같은 데서 본 경우도 많고 뭐 동아리 같은 데서 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내일도 선배가 밥 사준다고 신촌 간대요. 세상에 좋다. 아직도 그런 문화가 살아있어요. 혹시 내리사랑 그거 알죠? 네. 내년에 들어오시면 이 친구가 밥 사줄 네. 거예요. 밥값 없으면 지원해 줄게요. 네. 진짜로 정말 네. 이 친구한테 다녀보니까 연대 어떤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다른 학교를 다녀봐야 이런 비교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편입생들한테 물어보면 주옥 같은 얘기가 막 너무 잘 나와요. 강의 수준이 다르고 일단 캠퍼스의 크기가 다르다. 캠퍼스는 일단 커야 되는데 학교마다 이제 작은 캠퍼스들 다니다 온 친구들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본인은 어때요? 고등학교랑 비교해도 괜찮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되게 우와 하는 게 굉장히 교수님들 이름에서 유명하신 동문, 그러니까 연세대 나오신 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약간 유튜브에서 보던 교수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월달 10 며칠인가에 그 고려대학교랑 합동 응원전 다녀왔는데 3월에 네 했는데 그럼 연고전이었군요. 네,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다녀왔는데 고연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니까 정말 뽕이 확 차더라고요. 연대 잘 왔다 하는. 잘 왔다. 네. 그러면 벌써 응원가 학교 응원가 다 다는 선정하셨어요? 모르지만 유명한 거는 다. 유명한 거는 네. 좀 오케이. 그럼 뭐 일단 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거, 뭐 연세대야 뭐 이런. 벌써 오늘 학원에 딱 등장을 하니까 우리 지금 수험생들 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들이 꽈잠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이 친구의 정말요? 마크를 이 친구가 이게 서 있는데 뒤에 연세 유니버시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뭐 그런 거 느껴요 혼자? 뭐 이렇게 시선 혹은 뭐 사람들이 어머 연세대예요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 네. 벌써 느껴. 네. 졸업하면 더 느낄 텐데. 아 정말요? 진짜 벌써 느낀대요. 여러분의 학교로 만드세요. 우리 학교다라고 얘기를. 이제 연대가 우리 학교라고 말이 좀 나와요? 아직 어색해요. 아직 어색해. 네. 아직 어색해. 새내기. 진짜. 그러면 일단 후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응원이나 뭐 이런 한마디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전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교에 논술이라는 전형으로 붙은 거니까 약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말 하고 싶고 그다음에 논술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학교들 붙은 친구들 중에서도 절대 꿈꾸지 못한 학교에 논술로 붙은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논술 추천하고 싶고 11월까지 지치지 않고 쭉 잘 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과제는 무조건 해왔거든요. 학원에서 일단 다 끝나기는 하지만 학원에서 마무리 못한 거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진짜 했던 기본적인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조금 마련을 한 거였고요. 그래도 또 이제 연세대학교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동문이 되실 학우분들에게 뭔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학원이라는 곳에 발을 절대 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올 필요도 사실은 없고, 그런데 일단 이런 것들 자체가 그것도 옛날 생각 나지 않아요? 아, 네, 진짜. 내가 정말 고3 때 미물이었지 뭐 이런 느낌. 네, 많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내가 정말 그 대학에 정말 잘 왔구나, 내가 목표하던 것을 이루었구나, 성공했구나, 그런 느낌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듭니다. 아까 얼마나 후배들이 막 이렇게 쳐다봤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봤으면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제가 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친구를 우러러보는 또 그런 후배들이 또 되게 있다라는 게 정말 뭐 연세대가 인생의 전부냐, 전 연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렇지만 이왕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으시면 좀 더 논술을 준비했을 때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목표하던 그 이상의 가능성을 조금 노려볼 수 있다,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학을 간 게 또 끝은 아니잖아요. 네. 또 이제 앞으로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헤쳐나가야 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대학을 간 게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또 없지만, 그래도 이게 첫 성취, 20살 이후의 첫 성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들 많기를 제가 또 기원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용기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이에요!